반갑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3단원 생명 파트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생명의 정의가 있거든요. 생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들이 생장하죠. 생장하려면 세포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세포 분열하죠.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자기 복제예요. 자기 복제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호흡에서 에너지 얻고 배설하고 이런 생명체 내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즉 자기 복제와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이 생명체입니다. 이걸 갖다가 생명체 정의로 들어가고요. 그럼 자기 복제 물질 대사할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DNA예요. 바로 유전 물질입니다. DNA가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났고 생명체의 구조가 어떠냐 이걸 여러분이 배우실 건데 오늘 첫 파트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를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1번에 나와 있고 2번에 나와 있죠. 자기 복제를 한다. 자기 복제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단세포인 경우는 우리가 분열법 옛날에 이분법 그랬어요. 세포 분열을 해서 바로 생식 이런 건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수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생식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자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손을 만들어서 종을 유지하는 것. 종족 보존이죠.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고요. 물질 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 얻고 생활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물질 대사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탄단지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얘네들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중학교 다니는 배설 부분에 나옵니다. 어쨌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예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산은 뭐냐면요. DNA를 구성하는 거예요. DNA 구성. 이런 것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얘입니다. 얘. 탄소 골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바로 생명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기본 원소 구성 물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탄소가 왜 그러냐면요. 탄소가 주기율표에서 14족입니다. 제일 바깥에 최각전자, 원자가 전자가 4개가 이렇게 분포돼요. 그럼 다른 놈들이랑 또 결합, 다른 물질과 무수히 많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고분자, 막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탄소화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탄소화물, 유기물을 먼저 배우실 건데 유기물이란 말은 생명체 내에서 만든 탄소화물이고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갖다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거기는 황인 같은 게 있죠. 뭐 단백질 같은 거에 황인 이렇게 붙는데 이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얘예요. 이런 걸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탄소화합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탄소화합물 나왔죠. 바로 뭐냐면 탄소는 다른 비금속과 공유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막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림 보시면 뭐 사슬 모양 일자구조입니다. 이렇게 일자구조. 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냐면 단일 결합이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단일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단일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죠. 얘도 뭐냐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 4개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결합할 때 쌍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단일이에요. 그럼 이중은 뭐냐는 거죠. 이중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쌍이 이렇게 2개씩 있습니다. 이 모양 다시 한번 모양 보여드릴게요. 탄소가 4개고요. 산소는 전자가 2개 부족했죠.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부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개가 부족해요. 2개. 그래서 바로 뭐냐면 탄소 그림을 조금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전자쌍이거든요. 몇 쌍이 있나요? 두 쌍 있죠. 여기도 몇 쌍 있나요? 두 쌍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선으로 나타나는 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보면 이게 이중결합. 그럼 이건 뭐라고요? 단일결합. 공유하는 전자쌍. 이게 하나하나 이 뜻이에요. 삼중결합도 있습니다. 삼중결합도. 옆에 그림 나왔죠? 그래서 근데 탄소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사슬도 될 수 있죠. 이렇게 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슬인데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사슬 해가지고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결합했으면 단일 결합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결합했으면 뭐라고요? 이중 결합이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합했으면 삼중 결합이네 이 뜻입니다.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보세요. 한 손 잡는 거, 두 손, 세 손. 여기가 단단하겠죠? 그럼 이쪽이 좀 인력이 강하겠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기본 구조 우리가 외우는 거 탄단지입니다. 여기서 지방이 이름이 바뀝니다. 지질로. 지질이 큰 거예요. 큰 지질 안에 지방이라는 것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이 아니라 지질로 배운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탄수화물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는 이제 녹말 같은 겁니다. 녹말 같은 거. 뭐 탄소 옆에 수화물이 붙었다 이런 뜻인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탄수화물 그러면 녹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말. 그래서 탄수화물의 그 기본 단위 소화가 돼가지고 세포 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의 분자식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긴 좋아요. 포도당을 우리가 분자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포도당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밥이에요, 밥. 밥을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고 에너지를 내죠. 탄수화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그래도 빵 많이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탄수화물은 먹으면 에너지예요. 먹고 에너지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입자 세포 내에 흡수될 수 있는 기본 단위가 포도당이라고 알아두시고 에너지원이다. 에너지원. 어느 정도 에너지원이냐?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램당 4kcal.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아까 얘기했죠.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포도당 같은 게 단당류라 가지고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디옥시리보스도 당입니다. 리보스도 당이에요. 근데 디옥시리보스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DNA를 구성하는 거고요. 리보스는 RNA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 뒤에서 나올 거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단당류로 포도당, 디옥시리보스, 리보스가 있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당류는 이제 엿당이나 설탕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당류 덩치 큰 건 녹말, 글리코젠인데 글리코젠은 이제 간에 저장되는 형태거든요. 큰 의미 없고 여러분은 녹말만 알아두시고 밥 이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지 어떤 거 구성 원소가 뭐라고요? 자, CHON 이겁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예요. 외우시려면은 단백질은 촌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렇죠? 한글로 읽으면 촌이죠. 근데 탄수화물의 지질은 초입니다. 초. 탄수화물의 지질은 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단백질은 바로 산소 빼놓고 뭐가 하나 더 달라붙죠? 질소입니다. 간혹가다 뭐 SP, 인이나 황 같은 게 결합되기도 하지만은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 같은 게 단백질이에요. 세포의 원형질, 구성하는 게 단백질. 우리 몸에서 사실 가장 많은 건 수분입니다. 수분이 약 67%예요. 왜냐하면 생명체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수분은 기능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체온 유지하고 양분을 공급해요.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즉 생명활동은 안 일어나죠. 생명활동의 가장 기본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근육 같은 거, 세포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핵산에 가가지고 핵산의 영양을 만나서 다시 단백질 만들고 이런 식이 됩니다. 어쨌든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을 제하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역시 4kcal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램당, 이 정도예요. 그램당 4kcal. 그리고 단백질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소화효소라는 게 있죠. 소화효소 바로 뭐냐면 침, 입안에서 나오는 거, 녹말을 엿당어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옛날에 아밀라하자 그랬어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밀레이스로. 이런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호르몬 배우셨죠? 호르몬, 인슐린 같은 거. 역시 호르몬의 주성분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효소의 주성분이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아미노산이 가장 기본인데, 아미노산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요. 펩타이드 결합. 전에 배우신 분들은 그냥 펩티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펩타이드입니다. 이제는 영어 원어 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가 중요한데,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여기가 틀리거든요. 여기에 뭐가 달라붙냐에 따라 가지고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분리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 여기 뭔지 모르지만 다른 게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요, 요게 아세트산이거든요. 아세트산이 식초입니다. 이 모양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여기 달라붙었죠. 이 모양 탄소 옆에 얘가 있네. 그러면 이게 아미노산이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그리고 문제가 아미노산 찾아라 해가지고 이 모양을 다른 걸로 변형 안 합니다. 이거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자,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하냐면요,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크게 그렸죠. 조금 작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R1이라고 할까요? 여기 옆에 뭐가 딴 놈이 와요. 딴 놈도 똑같아요. 모양 생김새는. 모양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아요. 뭐가 틀려? 얘가 틀려. 얘가 틀려. 다 똑같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되냐면 탈수 축합이라는데 뭔가 빠뜨리는 겁니다. 뭘 빠뜨리냐면요, 얘가 빠집니다. 얘가 뭐냐면 H2개 산소 하나죠.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지는 걸 우리가 탈수라고 하죠. 물 빠지면서 결합하는 데서 탈수 축합이라 그래요. 이름은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뭔가가 빠져요. 빠지면서 얘네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냐면요,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이 옆에도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뭔가 다른 게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야? 이렇게 그려드려야겠네. 자, 여기고, 그 다음 여기 보실까요? 여기가 R1이었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요걸 모양을 제가 딴 색깔로 할게요. 딴 색깔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달라붙죠? 마찬가지로 요 옆에 뭐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만 보세요.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요런 빠진다고 했죠? 빠진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쭉 이렇게 무진장만이 결합된 거예요. 이런 걸 이거 폴리펩타이드 결합이라는데, 어쨌든 덩어리 큰 거 만든다, 고분자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질은요, 인지질이 나왔어요. 거기요. 인지질은 뭐냐면은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막. 인지질은 하나의 꼬리가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인지질이에요. 지질 기본 단위는 글리세롤과 지방산 나왔네요. 글리세롤, 지방산 옆에 그림 나왔습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꼬리가 3개 있죠. 옆에 그림 나와있죠. 이 글리세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지방산입니다. 이 글리세롤도 사실은 나중에 이름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안 바뀌더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방산 구조를 보세요. 얘 구조를 보면 C하고 H뿐이 없어요. 그렇죠? 옆에 보니까 뭐 CH, CH 이것뿐 다 이거 탄소하고 수소뿐이 없죠. 옆에 보니까 탄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기름에 잘 녹아요. 이런 거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지용성. 어쨌든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고 지질은 CH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예요, 초.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근데 얘가요, 열량을 제일 많이 내죠. 바로 9kcal를 냅니다. 얼마당? 그램당. 그죠? 그램당.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방 이렇게 얘기하죠.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종류는 지방. 우리가 중성지방 같은 거죠. 인지질은 세포막을 이룬다. 세포막. 이렇게 알아두시고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약간 일종입니다. 그렇죠? 호르몬의 구성 성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질은 지방인데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3부자 이것까지 외우시지 마세요. 그냥 지질 안에 지방이 있는데 지방이 분해되면 글리세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방산이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핵산이 나왔습니다. 이 핵산이 중요한데요. 이게 핵산이 바로 이제 DNA를 만드는 거예요. DNA를 만드는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DNA가 형성되거든요. 그럼 핵산의 기본 단위는 누클레오타이드입니다. 누클레오타이드는 밑에 그림이 나왔어요. 누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있냐면 인산기에다 인산기 옆에 당이 있는데 당 모양을 보시면 오각형으로 나왔습니다. 오각형. 오탄당이라고 해요. 여기 오탄당. 오각형이고 여기에 염기가 붙습니다. 염기예요. 이 오탄당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로 돼 있으면은 바로 DNA가 되는 거고요. 이 당이 리보스라는 당으로 돼 있으면은 문제 나옵니다. 그냥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RNA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DNA, RNA가 뭐냐? 이게 유전물질이에요. 유전물질. 우리가 자손한테 남기는 유전물질입니다. 혹은 DNA, DNA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을 생장시키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죠. 이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이런 정보가 저장된 거 이걸 DNA예요. 디옥시리보스는 DNA, 여기가 리보스로 해서 RNA고요. 염기는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염기는 종류가 우리가 4가지가 있는데 잠깐 언급시켜 드릴게요. DNA 같은 경우는 4가지입니다. DNA의 염기가 뭐가 있냐면은 자, 아데닌이에요. 아데닌이 있고 티민이라는 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라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인산, 그렇죠? 여기에 당, 오탄당이죠?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보이는데 이 염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염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 염기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보. 이 염기 종류가 아데닌과 티민이 있고 또 있습니다.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미리 치고 가면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합니다. 그 다음에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해요. 양쪽 이렇게 이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 항상 티민이 와요. 구아닌이 있으면 사이토신 얘가 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 2중 3중인데 여기까지 물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아데닌은 티민,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다 알아두시고 DNA는 뭘 갖냐면요. 얘를 가져요. 티민을. 근데 RNA는요.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데 티민이 없습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우라질 그럽니다. 바로 뭘 갖고 있냐면 우라시를 갖고 있어요. 우라시. 티민 대신에 우라시라는 염기를 갖습니다. 이걸 가지면은 RNA고 티민을 가지면 DNA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세포막 나왔습니다. 세포막은요 모양을 좀 위에 그림 나와있죠. 세포막 모양이 나왔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진수. 인지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지질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친수성이라는데 물같이 나고 여기 소수성 물같이 나지 않고 기름같이 납니다. 그런 거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인지질 이중충. 이렇게 돼 있는데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물하고 칠하는데 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가. 무슨 얘기냐? 세포막 안으로 양분이 들어가줘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박혀있냐? 단백질이 박혀있어요. 단백질. 이게 세포막입니다. 단백질. 자,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고 여기 핵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핵. 여기 뭐 속보체나 골지체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거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막을 만들어요. 세포막.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들이 푹푹 박혀 있는 모습. 그럼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물, 친두성입니다. 물과 양분을 갖다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 이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 주요 성분 나와 있죠. 인지질, 단백질.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막입니다. 막이다. 그리고 4번 중요합니다. 선택적 투과시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막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화학 반응인데요. 화학 반응은 개수를 맞추는 건데 미정계석별이라는데 그냥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반응식 작성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물을 만든다 그러면은 물을 만들 때 물의 구성 원소가 뭐냐는 거죠. 수소하고 산소입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 중에서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옥텟 규칙 있죠. 수소는 혼자 못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수소 분자예요.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 둘이 결합된 모양이에요. 얘가 뭘 만드냐면 물을 만들어요. H2O. 이럴 때 가장 간단하게 개수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산소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앞에 크게 쓰세요. 그럼 산소 2개인데 수소는 곱하기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근데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앞에 2. 그래서 개수 맞춰주는 겁니다. 개수. 여기 곱하기예요. 요건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소 원자거든요. 수소 원자라고 할게요. 이럴 때 이게 요렇게 있는 경우하고 요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떨어진 게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니까 수소 떨어진 게 몇 개 있다고 2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수소 분자 떨어진 게 2개란 뜻이에요. 얘는 달라붙었죠?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어도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한 묶음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달라붙었는 이게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반응식을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생명체의 특징,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생명체에 있는 탄수화물, 녹말이죠. 녹말의 기본 단위 포도당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 지질의 기본 단위는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지질 중에서는 인지질이라는 게 있네. 얘가 뭐라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네. 그럼 세포막은 인지질 혼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단백질이 푹푹 박혀 있는 모양이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선택적 물질을 흡수하고 배출하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하고 산소가 겹쳐서 물이 됐네. 이거 알 수 있고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죠. 개수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6번인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나오면 알려주거든요. 대부분이. 6번이고요. 6번이기 때문에 전자의 수는 모두 6개죠. 원자 번호만큼 전자가 존재하죠. 근데 6번이니까 앞에 몇 개라고 해서 2개고 그 다음에 4개뿐이 안 들어가네요. 최외곽 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는 4개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는 4개고 각각이 공유결합할 수 있죠. 4개가 하나 둘 셋 넷 각각이 공유결합할 수 있으니까 최대 공유결합상은 4쌍을 만듭니다. 그래서 664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탄수화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바로 얘가 최대 4개의 원자 공유결합하고 옆에 탄소랑 만나면 또다시 공유결합할 수 있죠. 또 탄소랑 만나면 또 공유결합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가지수가 쭉 연결되죠. 바로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이 가능하며 탄소 골격과 길이, 모양, 그 다음에 고리 모양도 가능하다 했죠. 이런 거에 따라 결합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성단위는 약 20여 종의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미노산이 결합된 걸 아까 뭐라고 했죠?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이런 결합으로 굉장히 고분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자, 4번. 펩타이드 결합할 때 아까 제가 빠지는 거 말씀드렸죠. 바로 뭐냐면요. 이쪽에 이 OH, 그쵸? OH하고 이쪽에 H가 빠지죠. 그래서 H 2개, 산소 하나, 물이 빠집니다. 이게 탈수예요. 그래서 14번은 H2O, 물이 빠집니다. 자, 단백질의 주요 기능이죠. 주요 기능은 몸의 기능, 우리 구성이죠. 뭐, 그 다음에 효소, 소화 효소든 호르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에너지원 이런 겁니다. 자, 6번 DNA 구성 단위는 바로 뭐 하겠습니까? 가장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고 인산, 당, 염기가 있었죠. 각각 하나입니다. 1대 1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DNA는 당으로 디옥시리보스입니다. D가 있으니까 디옥시리보스예요. 그리고 티민을 갖죠. 염기 중. RNA는 R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R가 리보스입니다. 리보스란 단어를 가지고 티민 대신에 아까 제가 우라질 그랬는데 우라실을 U자를 갖습니다. 우라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8번. 세포막은 외부 물질의 출입을 막는 게 아니라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선택적 흡수, 투과시키는 거죠. 배출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X입니다. 9번.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양옆에 존재하는 분자의 종류와 수가 같다 그랬는데 이 양옆에 존재하는 거 여기는 분자수가 3개인데 얘는 분자수 2개입니다. 서로 다르죠? 예, 그래서 X가 됩니다. 10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반응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뭘 만드냐면 얘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질소 원자수는 2개입니다. 달라붙어 있으면 원자수는 2개인데 하나죠. 2를 씁니다. 그럼 2, 3이 6이죠. 수소가 6개네요. 얘는 2개니까 앞에 3을 곱해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뭐냐 이게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네. 이 반응식은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앞으로 2번 후네요. 비료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5단원에서 나오네요. 네. 이때 비료에서 이 반응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눈으로 익혀주시고요.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네.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